(1908, 90년대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동네의 소독차를 미친듯이 따라 뛴 추억이 있을 텐데요. 그땐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소독차의 쾌쾌한 냄새까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독차가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우리 기억 속에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독차에 대해서 인체에 심각하게 유해하다, 사실상 살충도 못하는 보여주기식 방역이다, 소독차가 터지는 사고가 있었다 등의 여러가지 썰들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소독차는 왜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정말 인체에 심각하고 벌레도 못 잡는 아동복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이번 시간은 소독차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요정 부마가 설명하겠습니다. 2000년대생들이나 요즘 애들은 잘 혹은 아예 모를 수도 있는 소독차. 소독차가 부앙하는 소리와 함께 짙은 연기를 내뿜으며 등장하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지 온 동네 아이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마치 체면에라도 걸린 듯이 환장하며 뒤를 쫓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소독차 아저씨가 400시로 살던 옆집 미선이를 갑자기 태우는 걸 보고 미선이가 어디 잡혀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소독차 아저씨가 미선이 삼촌인가 그랬었는데, 미선아 준필아, 쟤 살고 있니? 나는 설명요정이 됐어. 이렇게 어린 시절 아주 강력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30, 40대가 된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향수이기도 합니다. 요새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독차로 방역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소독차가 없어졌고, 여기에는 3가지 정도의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소독차의 연기가 유해한가 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독차의 연기는 유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기를 잡으면서 사람도 같이 잡을 여지가 있는 건데요. 70년대 후반에도 소독차의 유해성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소독차 연무의 주 원료로 DDT를 사용했는데, DDT는 살충 효과가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장 강력한 살충제 중 하나로, DDT의 살충 효과를 발견한 파울 헤르만 밀러는 이 공로로 1948년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 세계에 주구장창 뿌려지면서 해충도 잡고 요즘에는 구경도 못하는 이와 벼룩까지 잡아내면서 인류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DDT가 살충제로 사용되면서 암탉의 산란율이 감소하고 가축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인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그 유해성을 조사하기 위해 과학자들을 또 신나게 갈아봤더니 DDT가 심각한 발암 물질을 다량 내포하고 있어서 인체와 자연에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972년 미국에서 금지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79년부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비교적 안전한 살충제와 1대 70으로 희석한 혼합물을 살포했지만 이 연무 또한 사이페메틸린, 텔타메틸린, 페니트로티온 등의 발암성 물질을 담고 있어서 장시간 노출되면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소독차의 연무가 짙어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데 아이들이 이 뒤를 전력 질주하면서 따라붙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까지 상당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독차의 방역이 살충 효과가 없는 보여주기식 방역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정말 소독차는 그저 아동복지를 위한 존재에 불과한 것일까요? 소독차 방역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009년 전북 진안군 보건소와 서울대 위생곤충연구실과 함께 연막 소독의 살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빨간집 모기 성충 25마리를 2m 간격으로 설치된 모기장에 넣고 연막을 살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4m 거리에 있는 모기의 치사율이 64%로 가장 높았고 6m는 56%, 8m는 32%의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2013년 인천광역시의 남동보건소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체진망에 20마리의 모기를 넣고 골목 구석구석 설치한 상태에서 연막 소독 실험을 했는데 채집장에 직접 살포한 경우에는 99%가 죽었고 평균적으로는 75%의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소독차가 그저 아동복지를 위한 게 아니란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다만 방역 거리가 멀어질수록 효과가 감소하는가 하면 방역에서 살아남은 모기에 내성이 생기고 자연과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독차 방역에 대한 오픈 케이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소독차 방역은 주로 해충이 활동하는 여름에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간대에 살포하는 게 원칙일까요? 여름에는 지열이 가열되기 때문에 해가 질 무렵에 오후 시간대에 방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소독차 방역은 살충제와 경유를 열로 기화시켜 살포하는데 가열된 상태의 살충제가 대기로 상승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지열이 누그러지는 해가 질 무렵에 오후 시간대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마 몇몇 부로님은 해가 쨍쨍한 대낮에 소독차를 떠올리고 어리둥절하실 텐데, 대낮에 뿌리는 것은 방역 담당자의 칼퇴 본능이 발동한 것으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칼퇴 본능 때문에 제 시간에 방역되지 않은 경우가 꽤 잦았다고 합니다. 소독차가 사라진 세 번째 이유는 가성비입니다. 소독차 방역을 하는 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보건소에서 하루에 방역차 한 대를 굴리는 데에는 대략 약품값 2에서 5만원, 경유 120리터 12만원 등으로 차량의 비용과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한 대를 한 달 동안 굴리는 데에 대략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부산에서는 2016년 한 해에만 41억 6천만원의 비용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해서 여무 방역보다는 모기를 유충에서부터 제거할 수 있는 모기 유충 구제제를 이용한 방역과 비싼 경유가 들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수증기식 방역을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의 결론, 소독차 냄새 그립.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히토미 증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